일부에서도 이 국민의힘 이 김상훈 의원과 인터뷰 말미에 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뭐 논란이 더 커질 것 같기 때문에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제 이 김해 신공항 건설 이 타당성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뭐 사실상 백지화가 됐어요.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 허성우 이사장께서 항상 저를 또 먼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국장님. 저는 이게 이제 그 신공항 이야기가 딱 정부에서 나오는 순간에 사실은 첫 느낌이 뭐냐면 또 선거 때가 됐구나. 이런 느낌 들어서 그래서 뭐 신공항보다는 사실 선거공항으로 이름을 붙여야 되지 않겠나. 오늘 그 중앙일보에서는요. 네. 일면 머릿 기사로 정치공항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. 그렇습니까? 예. 네. 그럼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정부의 국책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중립성과 냉정함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은 항상 그 진영 논리가 작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이 신공항 문제는 2016년도에 19억을 들여갖고 사실은 그 파리공항 공단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이 타당성 조사를 한 겁니다. 19억을 들여갖고. 그때 사실 김해공항 확장으로 일단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. 근데 이제 선거가 되다 보니까 다시 또 이게 백지화되고 이런 게 한다는 것은 이 국책 사업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하게 이런 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런 기본 토대가 위에서 사실은 경제성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. 그런데 그렇죠. 이제 경제성 검토가 얼마나 제대로 평가가 됐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지역 발전 이런 것들이 과연 정부에서 어느 정도 또 조사에서 반영이 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김해 공항 확장을 위해 가고 그동안 거의 뭐 한 7, 8년 가까이 준비한 지금 김해 공항 확장에 이 투입된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또 결국은 TK, PK 이런 또 지역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. 네. 예, 이런 것들도 고려를 했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또 정권이 바뀌면은 다시 또 원위치로 돌아가가 싶어서 그런 걱정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좀 정부에서 좀 제대로 정말로 좀 관심을 갖고 제대로 좀 경제성 검토도 하고 또 지역 균형 발전도 위해서 제대로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. 청취자 문자 하나 소개해 드리면요. 네. 이 3579님. 저는 김해공항 주변에서 태어나서 70년 가까이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. 이 김해 신공항이라는 건 애시당초 있을 수 없는 겁니다. 이 군사공항이 활주로 하나 더 낸다고 국제공항이 된다는 건 이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는 걸 이 김해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올려주셨는데, 그러니까 이 동남권 신공항이 이제 이 사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해서 이 참여정부, 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제 본격화돼서 또 이명박 정부 때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가 검토가 되다가 박근혜 정부 때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던 거잖아요. 근데 그거를 이 부산 또 울산, 경남 이쪽에서 이제 이 반대 기류가 강하다 보니까 다시 재검토를 했고 재검토 결과 이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. 제가 봐도 뭐 이 정치 논리로 이 동남권 신공항이 재단돼 온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. 이제 정치공학이 작동된 것이 아니냐. 왜 그러면 2016년에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느냐. 이 김수삼 금정위원회 이제 위원장이 발표를 하면서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2016년 컨설팅이 엉터리였다. 이건 아닙니다. 근데 이제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사실상 백지화가 된 가장 큰 이유는 2016년에 확정할 당시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봤던 것이 이제 산의 절개죠. 산 정상 부분을 잘라서 그리고 활주로의 각도를 좀 틀면은 충분히 신공항만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. 그렇게 이제 검토가 됐던 것이고 확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신공항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이 공항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지금은 아직까지 가덕도 신공항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. 공식적으로는. 하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부각되다 보니까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가덕도 신공항으로 해야 될지 어떨지 여부 또는 허브공항을 동남권에 또 하나 더 만들어야
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겠죠. 예.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. 왜 그러면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요구가 계속 나왔느냐. 90년대 이후에 이제 김대중 정부 이제 중반 후반부터 이 항공 수요가 급격히 늘어납니다. 그리고 이제 늘어나죠. 예. 월드컵이 있었고 그리고 수도권에는 이제 인천공항이 있지만 부산 또 그 영남권의 인구를 다 합하면은 거의 뭐 1,000만 인구 가까이 되거든요. 여기 뭐 충청권까지도 뭐 호남까지도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항공 수요를 생각한다면 신공항이 필요는 할 수도 있겠다. 또 하나 이유가 됐던 것이 일본의 경우에는 한계에 부딪혔던 이제 오사카 공항을 대체하는 간사이 공항이 이 바다 이 해수면 위를 매립을 해서 이제 공항이 건설되는 시점이었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항공 수요 때문에 나왔던 것인데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건 그렇습니다. 동남권 신공항이 이제 필요한지 여부부터 지금은 또 최근 뭐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항공 수요가 또 상당히 좀 줄어들었거든요.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허브 공항이 된다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이제 인근 다른 국가까지도 경유할 수 있는 그런 항공 수요도 예측이 필요하고 그런 만큼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또 해석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. 분명히 이유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. 산을 절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부산시와 협의가 없었고 예. 안전성 위험도 있고 또 2016년에 결정될 때는 이 터미널도 확정이 돼야 되는데 활주로 사이에 터미널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지금 여러 가지 뭐 집안 사정상 어렵지 않겠냐는 또 분석도 나왔으니 조금 더 차분하고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. 그 이제 배종찬 우리 소장님께서 아주 그냥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십니다. 거기에 저도 뭐 상당히 그 동감하고 예. 맞다고 봅니다.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이 방송을 위해서 그 2016년도 자료를 하나 찾아봤어요. 예. 찾아보니까 정부가 지금 이 근본적으로 이 신공항 그러니까 김해공항 확장 백지화 시킨 것을 갖고 제가 찾아보니까 사실 그 2016년도에 파리공항 공단 엔지니어링 회사가 예. 평가하는 항목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요. 다 들어가 있어요. 운영 첫째, 그다음에 전략적 고려, 접근성, 사회 및 경제적 영향, 그다음에 생태계 요소, 비용, 그다음에 위험 및 실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적에 그 당시에 밀양 국제 그 공항, 그 다음에 국내선까지도 붙어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덕도 국제공항 또 국내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김해공항 확장 이렇게 해서 세 것을 갖고 이제 했는데 예. 지금 이제 좀 전에 우리 이제 배종찬 소장님께서 말하신 대로 이게 뭐 산을 절개하고 안 하고 이거는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. 산을 절개 안 했다고 해서 그러면 부산시하고 협의 안 했다고 해서 김해 공항을 확장 안 한다. 이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미 이런 요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이미 다 포함되어서 점수가 나와갖고 그때 당시 점수가 이게 김해공항 확장 보면은 817점에서 832점이 나왔어요. 가장 경제성도 좋고 환경 다 좋은 거예요. 네. 그래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확장이 됐다. 이런데 갑자기 지금 한 5개월 정도 남은 지금 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때문에 다시 이거를 백지화 시킨다 이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백지화 시켰다고 해서 앞으로 신공항으로 가려면은 굉장히 5개월도 안 시간이 오래 남았네요, 걸려요. 예.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게 설사 뭐 정부에서 결정하더라도 예. 선거 훨씬 지나고 이루어집니다. 이게. 그렇기 때문에 당장 5개월 정도 남은 이 선거 때문에 이게 자꾸 그 정부에서 이런 사실 지역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이런 그 부분들을 자꾸 유발해서는 안 된다. 특히 이 정부가 하기 싫으면은 사실 100가지 이유도 더 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꾸 그 김해공항 확장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.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청취자분들이 부분들도 뭐 상당히 그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. 예, 여론을 뭐 가감 없이 잘 전해주고 계신데요. 이 4329님은 이 가덕도가 좋은 것 같다. 9865님은 이 결정 자체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. 1074님은 이건 좀 제가 읽어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국토가 좁은 나라에 왜 이리 공항이 많은가요? 이 빠른 KTX가 있는데 인천, 김포를 제외하면 대부분 몇백억 적자 아닌가요? 이런 상황에서 또 공항을 건설할 필요가 있나요?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 동남권 신공항이 이렇게 정치
논리로 이렇게 좀 재단이 된다면 그거는 유권자들도 흔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부산 가덕도의 그 신공항을 짓게 되면 부산 시민들은 굉장히 좋은 건가요? 부산 시민뿐만이 아니죠. 예.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청사진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. 일찌감치 나왔던 이야기고 우선적으로 이 가덕도와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가 설치가 됐거든요. 예. 그런 만큼 사실 부산과 진해는 맞붙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울산도 울산 외곽을 통해서 부산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도로.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공항으로 이어지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물량까지도 소화가 가능하거든요. 울산에서도 이제는 신재생 또 관련 IT 상품들도 이제 생산이 될 수 있고 기존에 중구장대한 산업이 주로 울산의 산업들이었습니다. 예. 조선업 또는 석유화학 쪽이었는데 이걸 이제 좀 더 첨단 산업 쪽으로 재편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런 기대감을 보면 지금 울산도 100만이 넘는 인구죠. 부산도 300만이 넘죠. 경남도 300만이 넘는데 이 PK 지역 전반에 다 영향을 줍니다.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른바 부울경에 네. 큰 영향을 미치는군요. 인천공항 쪽으로 많이 갔었던 이 경남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의 경우에도 사실 밀양이 국제공항에 들어서기는 참 밀양분들은 서운하실 수 있는데 참 쉽지는 않아요. 이게 예. 밀양이 내륙에 있기 때문에 내륙에서의 입지라는 것은 높은 산으로도 둘러싸이고 분지형 지형이고 물론 이제 공항이 들어선다는 것은 어느 지역이나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. 이게 산업 이 파급 효과가 매우 큰 것이 또 공항 관련 산업이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가덕도의 경우에도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반영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타진 이런 걸 떠나서 10조 이상의 이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PK 지역, 부산, 울산, 경남을 이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만들거든요.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계속 나왔던 이야기이고 이것이 이제 이낙연 대표가 얼마 전 부산을 방문했을 때 가덕도 이야기를 꺼내들면서 이게 의도이든 의도이지 않든 가덕도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 또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봐야 되겠죠. 그렇군요. 이번에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. 이 대선 때도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슈이고 가덕도를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왜 필요한가? 공항 지금 저비용 항공사도 탁상 행정으로 난립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유권자들은 매우 중요하거든요. 지금 당장 그만큼 기대 효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10년 뒤면 어떠냐? 또 15년 뒤에 대한민국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 이 동남권에 신공항이 있을 경우에 그 효과는 또 상당할 수도 있지 않은 거죠. 이런 기대감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면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. 예, 일부에서 제가 이제 김상훈 의원 인터뷰 말미에 이 의견을 좀 여쭤봤는데 좀 대구 경북의 민심은 굉장히 좀 서운하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아니 서운할 수밖에 없죠. 예. 지금 배종수한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공항이 하나 들어선다는 거는 뭐 물류, 항공산업, 뭐 이 산업 시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잖아요. 네. 복합 종합 들어가다 보니까 그럼 지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. 근데 2016년도에 타당성 조사 결론이 났을 때 김해 공항을 확장하는 걸로 결론이 났을 때 저는 그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이게 참 솔로몬의 지혜처럼 잘 내렸다. 왜냐하면은 밀양으로 가면은 또 PK에서 서운할 거고 또 가덕도로 가면은 TK에서 서운할 거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항을 확장하면은 사실 양쪽 다 TK가 뭐 큰 일을 걸 수가 없어요. 근데 지금 이걸 다시 또 가덕도로 가겠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TK 지역에 있는 정서가 아 이거 또 소외감을 듣는 거예요. 대통령께서 또 부산 분이니까 또 부산 지역에다가 이 공항을 생겨놓으면은 사실 공항이라는 것은 이 종합 산업이다 보니까 블랙홀이 될 수가 있어요. 산업 전체가. 네. 그러면 그 예를 들어서 뭐 가덕도로 공항이 갔다 이러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럼 그 이후에 공항이 이제 활성화됐을 때까지 모든 경제를 블랙홀로 빨아들입니다. 주변의 상황들을. 그래도 아무래도 DK 입장에서는 그래서 엄청난 서로 또 소외되는 지역에서는 거예요. 또 유치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다 그런 있으죠. 거네요. 그리고 특히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이 가덕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밀양 문제라 이런 걸 갖고 만 뺏겼다고 봅니다. 그럼 지역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부터 시작하면은 예. 다음에 자기 국회의원들한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.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유치할라 쪽에서는 좋아하지만은 또 뺏기는 쪽 입장에서 볼 때는
엄청난 저항이 또 따를 수밖에 없죠. 부산에 있는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여야 의원들이 별로 입장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가덕도 그렇죠. 신공항 그렇죠. 이슈에 있어서. 있을 수가 없죠. 예. 왜냐하면 같은 목적,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을 수. 그거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. 다만 이제 TK 쪽, 대구 경북 쪽에서는 여야가 또 따로 없습니다. 뭐 야당도 없지만은, 여당도 없지만은, 그럼 그쪽에서 소외됐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결국은 뭐냐, 이게 TK, PK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. 네. 이 정치적 상황도 상당히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. 야당 이런 내부에서는 거죠. 좀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겠네요. 또 당연하죠. 지역적인 또 여론 때문에 예. 여당 입장에서는 뭐 드라이브를 거는 게 유리할 수 있는 거고. 네. 공식적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는 없지만 예. 이게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. 2016년에 마침 총선이 있었습니다. 그해 이제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해석들도 있었거든요. 김해 신공항으로 결정되는 것도 다분히 물론 세계적인 프랑스의 컨설팅 회사가 용역은 했다고 하지만 다분히 비용적인 측면을 보면 김해 신공항과 또 가덕도 신공항은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비용에 물론 이제 아까 여러 가지 검토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비용 쪽에 방점을 찍어버리면 김해 신공항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때 유력하게 제시됐던 방안이 활주로의 방향을 틀겠다. 근데 아까 우리 청취자분도 문자를 보내오셨지 않습니까? 이게 김해 신공항이 활주로를 틀기가 참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. 그리고 이 비행기가 이륙하고 또 내리는 곳에 실제로 우리가 한 10수년 전에 이 사고가 있었습니다. 기억나실 것입니다. 여객기 사고, 부산에서 추락 사고가 있었거든요. 예. 그때도 이 부산 김해공항 뒤편 산 쪽에 야산에 떨어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던 만큼 안전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 가덕도 신공항으로 정해질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부분이죠. 여당에서 가덕도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이슈가 된 거죠. 네, 알겠습니다. 예, 청취자 문자를 전해드리는 걸로 이 동남권 신공항 아이템은 매듭을 짓겠습니다. 9241님. 공항은 국가의 100년 대계입니다. 이 지역 이기주의나 선심성 결정은 실패한 정책입니다. 좀 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.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. 아무튼 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또 커다란 또 영향을 미치게 될 것만은 분명해 보이네요. 예, 여당 야당 이 내년 4월 재보선 얘기를 좀 해보죠. 여당의 경우에는 어제 이 시간에 우상호 의원이 나와서 사실상 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.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좀 본격화될 것 같은데 여당 내 기류는 좀 어떤지 먼저 이 배종찬 소장께서 좀 가볍게 좀 진단해 주신다면. 서울시장 후보가 아주 뭐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일단은 후보자 등록하는 것은 이제 내년 3월이고 대체로 이제 좀 해가 바뀌어야 좀 더 부각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예. 지금은 또 공수처가 가장 첫머리에 올라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거론되는 인물들은 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. 그래서 네. 지금 개각설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.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본인은 이 가타부타 이 서울시장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. 박영선 네. 장관. 그런 이유가 이제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이유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성비위 문제가 일단은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성 후보로서 지금 조기에 전면에 노출되는 것 자체가 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근데 예. 개각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조금 출마 의사도 있는 걸로 보이고요.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하마평에 올랐는데 본인이 선을 그었습니다. 일단 본인은 이 검찰 개혁이 완수될 때까지는 출마하지 않겠다. 또 이제 대체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좀 패키지로 네. 이렇게 좀 많이 묶여 있는 상태고요. 묶여 있는 거죠. 그다음에 뭐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리면 우상호 의원이 지금 거론되고 있고 예, 가장 우리- 먼저 지금 출마 선언을 예. 했습니다. 박주민 의원도 마음이 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었고 예. 그 외에 이제 박용진 의원 이야기도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박용진 의원은 좀 대권 얘기가 나오잖아요. 글쎄요. 이제 뭐 좀 빠르긴 대권도 하지만. 노릴 수 있습니다. 제가 뭐 대권 자체가 가타부타 뭐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근데 뭐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로서의 가능. 최근에는 뭐 마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청래 의원도 네. 뭐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야당 얘기를 좀 해보면 야당은 이제 이 여론, 국민 여론을 가장 우선시하는 걸로 지금 컨셉을 잡고 지금 경선 룰을 거의 이제 확정한 상태잖아요. 야당은 좀 어떤가요?
야당은 기본적으로 이제 절박함이 좀 묻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. 서울시장을 반드시 일단 승리를 해야만이 차기 이제 대선 구도로 가기가 아주 수월한 하나의 통로가 되죠. 그런 측면에서 네. 볼 때는 기존에 있는 그 후보보다는 대선급 후보를 영입하려고 하는 그런 좀 그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다. 대선 왜냐하면 후보라는 안철수 대표, 뭐 안철수 유승민 대표나 전 의원. 유승민 전 의원. 왜냐하면 예. 그렇게 해야지 좀 안전하게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기는 김종인 대표 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. 주로 이제 비대위원장이 뭐 민주당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거 때도 항상 그 이기는 공천을 많이 하잖아요. 그 네. 이기는 공천이라는 것은 좀 불안하고 좀 아슬아슬한 것을 피합니다. 확실하게 구도를 승리 구도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호를 상당히 그 100% 그냥 국민 경선을 내려놓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든지 국민의힘에 와서 경선에서 이기는 사람이 후보가 돼야 된다. 이런 이제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예. 보니까 문호를 열어놓는데 단 기존에 있는 그 후보 그 당내 후보보다는 좀 뭔가 좀 대선급에 있는 후보들을 뭐 오세훈 그 후보까지 포함해서 나경원 후보 포함해서 같이 그냥 경선에서 거기서 한 번에 그냥 경선에서 이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안철수 대표도 나오고 유승민 대표도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. 그리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반드시 이기기 위해서는 제가 봐도 대선급 후보들이 나와줘야 된다.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자기 희생을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다.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안철수 대표도 그 이제 만약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이죠. 유승민 또 전 국민의힘으로 대표도 들어오시겠죠? 뭐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. 예. 또 유승민 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까지 뭐 어떤 당을 위해서 희생한 적이 크게 보이지 않잖아요. 그래서 뭐 당을 위해서 이 사실 시장으로 나선다는 것은 굉장히 희생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. 하여튼 또 중량감 있는 인사가 서울시장 후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. 거예요. 그리고 또 차차기 대선을 가기 위해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. 그래서 후보 입장이나 당 입장에서는 맞아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. 그 예. 부분에 있어서. 예.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제도 내년 이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굉장히 좀 낙관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기자들의 또 질문이 잇따랐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. 이 서울시장,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여야의 움직임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여론의 중심은 여기까지 듣죠. 두 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국가대안연구소 허성우 이사장,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.